교재 다시 앞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 패턴에 대한 걸 공부할게요. 타임 오럴 패턴, 시간 순서 전개 방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라는 느낌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오셔. 말 그대로 글을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순서 전개 방식도 패턴을 먼저, 시그널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그널부터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읽으세요. To begin with. The first step. Second. Next. Then. Later. After. After that. Finally. Lastly. The last step.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나열의 신호 단어랑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이었지? first 또 first of all도 있고 second, finally, lastly. 왜 혼용이 되냐면은 엄밀하게 시간의 순서를 나열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순서의 전형적인 신호 단어들은 두 번째 줄에 있었던 next 밑줄 그어주시고 then 밑줄 별표 3개 later 밑줄 after then 밑줄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시간 순서 신호 단어들이에요. 특히 then은 별표 3개를 붙이라는 이유가 의외로 then이 많이 나오는데 뜻을 잘 모르더라고. 요 then은 그러고 나서 또는 그 당시에는 다 시간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게 마지막 줄에 있는 chronological order 연대순 밑줄 그어주시고 글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야. 2014년에는 2년 후에 그리고 2018년에는 이게 연대순으로 글이 전개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다 시간 순서 신호 단어들이다라는 거죠. 자,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agriculture 이렇게 출발하는 문장 보이시죠? 자, 위에 있는 거 말고라도 그냥 글을 읽으면서 시간에 대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시작. 시간 순서 신호 단어들을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라는 거야. 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줄에부터 저는 보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10,000 years ago 밑줄 ago 네모 묶어주시고 만년 전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두 번째 줄은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 있었어요. 그렇죠. soon, 곧. 이런 느낌이 바로 시간 순서 신호 단어들이야. 세 번째 줄에는 then, 그러고 나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then, 그러고 나서 퍼져나갔다. 또 then 다음에 시간 순서 신호 단어. 18세기. 그렇죠. 18th century, 18세기에는 이런 흐름이 시간 순서다라는 거야. 또 19th century 밑줄 19세기에는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1960년대. 그러니까 봐봐봐. 글의 전개 방식이 만년 전부터 출발해서 1960년대까지
이런 전개 방식이 바로 시간 순서, time order pattern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예문 하나 더 있죠. 요 예문에서도요, 시간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표현들, 단어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Third war, 그게 몇 년에 있었던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제3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1960년대랑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에 another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건 나열이야, 아니야? 아니죠. 만약에 another가 나열이려면은 country가 나열이 돼야 된다고. 나라 하나, 나라 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행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에 first 봤어야죠. 저는 first를 보면서 나열되나?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next를 보면서 아하, 이건 나열의 느낌보다는 시간 순서구나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어떤 과정 절차를 얘기하는 글이었었거든. 자, next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when도 뭐뭐 할 때 이렇게 해라. 시간 개념 when 맞네요. 그 다음으로 then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봐야 되고, in the meantime이 그 다음 줄에 있었는데 우리말로 뜻 뭐죠?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이거 하고 그 동안에 이렇게 해라. 또 있죠? 마지막으로 역시 이 지문도 시간 순서 전개 방식이 틀림없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첫 번째 지문은 뭐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요걸 하나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돼요. 이 글은 자, 엑서사이즈 1번 옆에 3번인가요 지금? 우리말 발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필기하세요. 시간 순서 화살표 엑서사이즈 3번 문제 옆에 시간 순서 색깔 바꿀게요. 이렇게요. 시간 순서로 글이 전개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의 글이 나와요. 하나가 역사성을 설명하는 글이 나올 때 history, 이 글은 농업의 역사에 관한 글이었었어요. agriculture에 대한 농업의 역사, agriculture 정도는 읽어야 돼. 이게 뭐야? 아구리 꿀뚜래. 긴장하고 있으려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을 놓치지 말라니까 이 사람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니까. 아구리 꿀뚜래. 이게 재밌거든 이런 거. 이게 오래 적어도 저랑 영어 수업을 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안 듣고 가면은 수업이 허전하다니까 안 들은 것 같아. 아구리 꿀뚜래. 농업의 역사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농업은 만년 전에 어디에서 출발했죠? 미들 이스트, 우리말로 중동. 중동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농업은. 그러다가 뭐 유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960년대 어떻게 되고 역사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시고. 자, 옆에다가요. 엑서사이즈 4번입니다. 4번 옆에. 역시 발문 찾으세요. 옆에 시간 순서. 시간 순서는 역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과정, 절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step 또는 뭐 process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만드는 과정, 우선,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정 절차 알아두셔야 되고. 됐지? 자, 이제 페이지 뒤로 넘기셔서요. 아까 우리 3번 문제풀이 했죠. 3번으로 갑니다. 이 3번 지문도요. 독해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거기 one day 밑 찍어주시고 제시문 화살표 왼쪽으로 뽑으셔서 one day 화살표 왼쪽으로 뽑으셔서 시간 순서의 시작점 이렇게 써주세요. one day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언젠가 또는 뭐 과거의 어느 날 이런 표현이거든. one day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시간 순서가 시작된다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A번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뭐 보이나요? during 말고 그렇죠. during부터 last 30years까지 한꺼번에 밑줄 last 네 몸 꼽으시고요. 마지막 30년이죠. 이런 게 보였다면 B번에 시간 순서 신호 단어가 보이죠. 뭐? 1863년 이게 연대순. C번은 1862년. 그러니까 원데이부터 출발해서 시작점 뭐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될까? 1862. 그 다음에 1년 후 1863. 그리고 마지막 3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글의 순서가 CBA예요. 독해로는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 잠깐만, 이 글이 브람스의 역사를 얘기하는 글이죠. 한 사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걸 우리 그런 글을 뭐라고 하죠? 전기문 또는 자신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자서전. 전기 영어로 뭐죠? 전기문. 필기. 이게 전기예요. 바이오그래피. 이 바이오라는 단어가 life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biology 하면 생물, life를 공부하는 학문이니까 life를 그래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요 단어 앞에다가 오토를 붙이면은 여기 이제 자서전이 되는 거죠. 오토바이오그래피.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시간 순서. 요 정도를 복습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1시간 정도 잠자기 전까지 충분히 오늘 내용은 복습이 될 거라고 꼭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신호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번) 지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신호 단어들을 찾아서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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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보십시오. 자, 저랑 같이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ancient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ancient의 뜻이 뭐죠? 고대. 시간을 나타내는 신호 단어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polytheistic, 다신교를 얘기할 때 polytheistic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줄에 바로 뭐가 보이죠? BC 539. 이때 페르시안이 침공을 하고요. invasion 침공. 이때는 이집션의 그 릴리전, 종교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가
when 세 번째 줄 끝에 있었죠? 삼각형 묶어주시고 BC 30 밑줄 그어야죠. 요때가 돼서 이집션들이 자기 신을 worship, 숭배할 뿐만 아니라 while, 반면에 at the same time 밑줄, 동시에, 시간 개념. 그리크 가스도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집션들은 밑줄 began,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convert의 뜻이 바꾸다. 예, 종교적인 입장에선 개종을 얘기할 때 convert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by the time 밑줄, 뭐뭐 할 때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AD 303 밑줄. 그러니까 이제 BC 539에는 이랬고, BC 30년에는 이랬고, 이제 AD 303으로 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집트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after 밑줄 그어야죠. 뭐뭐한 후에. 크리스찬이 된 후에 persecution, 중요한 단어입니다. 박해라는 뜻, 압박, 서름, 이런 박해를 얘기할 때 persecu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마침내 끝이 났고 이집트는 크리스티애니티가 되었다.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은 이집트 종교의 역사를 얘기하는 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5번 갑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는 두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역사성 또는 과정, 절차. 이 문제도요. 그러니까 글이 잘못 읽혀지면 답을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다 2번으로 답선 학생들도 의외로 많았었어요. 이 문제를 2번으로 답선 학생들도 의외로 많았었고, 보면 첫 번째 줄이에요. 다큐멘트를 translat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게 개발이 됐다, developed. 다음 문장, to interpret a document, 어떤 문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from English에서 to Japanese. 여기서는 interpret 해석보다는 번역이라는 뜻이 더 적절할 것 같고, 컴퓨터 세 번째 줄에 first 놓치면 안 되죠. 빨리 동그라미. 첫 번째로 컴퓨터는 뭐를 합니다. 됐지?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first를 염두에 두고 다음 문장에서 시그널을 찾아서 밑줄 그어 보십시오. 이제 보여야 돼요. 아까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지금은 first가 보이고 네 번째 줄에 next, 다섯 번째 줄에 있었네요. 여섯 번째 줄에 after that,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finally. 이게 다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컴퓨터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 절차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에는 반드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는 제가 다 읽어 드린 거고 답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8번까지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데 7번, 8번까지 문제 풀고 또 내용 설명 이어나갈게요. 문제 풀이부터 먼저 시작. 6번, 7번, 8번입니다. 8번까지예요. 8번까지 문제 푸십시오.
자, 문제풀이가 대충 됐으면요, 앞으로 한번 와볼게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전개 방식을 공부했어요. 하나가 나열, 리스팅 패런, 또 하나가 타임 오럴, 시간 순서 전개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유사, 그리고 반대 대조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정리할 겁니다. 자, 거기 3번, 제일 위에 큰 타이틀 보시면은 비교, 반대 대조의 전개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비교의 시그널, 이 부분 밑줄어 주시고, 비교의 시그널 밑줄어 주시고, 옆에 괄호하셔서 요거 필기. 비교 대상.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유사점. 비교 대상의 유사점. 옆에다가 쓰시고, 굳이 저번에도 했습니다만은 공유, 김세현. 비교 대상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유사점. 됐지? 이런 걸 이제 필기하면은 이건 뭐 그냥 분명히 뭐 필합격이죠. 이런 걸 필기해 놓으면은 안 쓰고 뭐 개기면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니들 인생 니들이 사는 거지 뭐. 됐지? 네.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요? 역시 시그널이 중요해요. 자, 거기 박스 한번 봐볼게요. 따라 읽으십시오. Like, alike, both, same, similar, similarly, likewise. both 밑줄어 주시고. 잘 몰랐을 거예요. 둘 다. 이 둘 다라는 표현이 유사점을 설명하는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likewise나 similarly는 뜻이 마찬가지로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요. similarly 비슷하게가 아니고 그냥 마찬가지로가 훨씬 더 적절해요. 우리말 표현이. 밑줄 주시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예문이 있습니다. lemons and limes, lemons 밑줄, limes 밑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유사의 시그널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밑줄 한번 거볼까? 읽으면서. 자, 대충 다 봤죠? 첫 번째 줄에 어떤 신호 단어 있나? similar. 이 단어가 나오면 유사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는 레몬하고 라임에 뭐가 같다는 거지? 둘 다 과일, 프루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both가 보였죠?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지? 따뜻한 곳에서 재배. 다시 두 번째 줄에 both 다시 밑줄. 둘 다. 이번엔 어떤 공통점? 겉은 딱딱하고 속은 소프트하고. 맞지? 네. 그 다음에 시그널이 아마 안 보이실 거야. 그런데 and 동그라미 쳐주시고 라임과 레몬. 요게 and도 역시 similar로 얘기할 수 있는. 왜? 논리의 방향이 같으니까. 디저트로 홀로는 안 먹는다. 둘 다 유사점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시그널 보여야 돼? both. 그 이유가 뭐 때문에? sour. 둘 다 시죠.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비교 대상에 대한 유사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다음 문장에 both의 느낌이 바뀌었죠. the two 밑줄. 그 둘은 the two. 그 둘은 디저트나 메인 디쉬로 사용이 되고 역시 그 다음 줄에도 and also 밑줄. 둘 다 주스로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both 밑줄.
둘 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 다 유사점 맞지? 자, 이제 그 밑으로요. 반대 대조의 시그널, 요거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이게. 그리고 옆에 괄호하셔서 비교 대상의 차이점 써주시고. 이 반대 대조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을 놓치지 말고요. 됐지? 네. 위에는 분명히 공유 김세현의 유사점인데 이번에는 어떻다라고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공유, 지섭, 다르다. 소간지, 소지섭. 여기 내 이름 쓰기만 해봐봐 아주 그냥. 예. 공유 김세현 절대 다름 뭐 완전 다름 뭐 이러면서 혼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의외로요, 반대 대조의 시그널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알지 못하더라고. 분명히 몇 개가 걸리는 게 있을 거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but 출발하고 있습니다. yet 앞에 and가 보이시죠? and yet 밑줄. and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and yet은 하지만 반대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줄을 바꿨는데요. 여러분들 요게 나오죠? 지금요. however 같은 표현으로 though, still. 자, 이거 잠깐만 봐봐봐. 칠판 보시고. still 옆에 괄호가 있죠? 괄호 옆에다가 좀 크게요. 커마 표시를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still의 뜻이 뭐가 있죠? still?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 still에 커마가 붙으면은 그러나의 뜻이 되는 거야. 잠깐만. however가 커마가 붙으면 어떤 뜻? 그러나예요. 커마 없으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 though도 마찬가지야. though에도 뭐가 붙어야 된다고? 커마가 있을 때만 그러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이걸 잘 못 잡더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간을 갖고 몰랐다면 이걸 계속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입에 익숙할 줄 정도로 많이 읽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하십시오. But, yet, and yet, however, though, still. 그 다음에 than이 보입니다. than 밑줄 역시 별표 3개. 야, 이 than이 참 뜻이 많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시간 순서에서. 그러고 나서 또는 그 당시에는. 근데 than은 어떤 뜻도 있다? 그러나의 뜻도 있네요. 이런 걸 잘 못 잡더라고. 자, 다시 줄 바꿉니다. like, in contrast.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in 밑에다가 by 쓰세요. by contrast도 똑같은 표현이고요. 전치사 by, in contrast,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요 느낌이고 conversely 밑줄, on the contrary 밑줄. 똑같아요. 거꾸로,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좀 읽어볼게요. in contrast. 읽으세요. by contrast. conversely. on the contrary. 다시요. conversely. on the contrary. 네, 이게 지금 입에 좀 붙어야 돼. 그래야지 글을 읽을 때 반대 대조의 시그널이 보인다고. 나 잠깐만. 반대 대조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차이점. 비교 대상부터 먼저.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like의 반대 개념이 unlike. 역시 unlike가 나오면은 차이점이고 비교 대상이 있을 거라고. different 밑줄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세요. different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는 다른의 뜻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차이점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more than less는 옆에 비교급 밑줄 주시고 비교급은 다 차이점이에요. 참고하시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하네요. while 앞에 별표 3개 같이 외우셔야 돼요. while, whereas, on the other hand. 뜻이 똑같죠? 읽을게요. while. 입에 붙이세요. whereas. 다시요. whereas. on the other hand. 다시요. while. whereas. on the other hand.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를 모르더라. 밑줄 별표 3개. even so 뜻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다시요.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네, 잘 정리 정돈되어 있어야 돼. 밑으로 내려오셔서 lemons 밑 찍어주시고
라임스 밑줄, 보스 동그라미. 보스가 나오면은 비교 대상에 대한 유사점이죠. 네. 둘 다 사이트러스 프루시라는 거야. 이 사이트러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이게 감귤류, 밀감류를 얘기하는 단어가 요 사이트러스예요. 둘 다 밀감류 과일인데 but 보이시죠? 이제부터 차이점이 설명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직접 찾아볼까요? 차이점?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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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보십시오. 시그널들을 찾아서 밑줄 그어보시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different 밑줄 그었죠? 위에다 쓰세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인지 살펴보려고 다음 문장 봤더니 first of all 이게 보여야지. 화살표 오른쪽으로 뽑으셔서 나열. first 옆에다가 나열. 그래서 이 글은 아마도 여러분들 판단했을 건데 레몬과 라임의 차이점이 하나, 둘, 셋 나열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네,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잘 들어 군더더기 정보들이 나와. 라임은 무슨 색이고 레몬은 무슨 색이다 나와 있지. 앞에다 색깔을 염두에 두고 쓰는 sub 군더더기 정보들이고 다시 신호 단어가 바뀝니다.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 also가 to 동그라미 also 앞에 요 to가 또한 also하고 똑같은 느낌이지.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맛이 다르다. 맛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바로 신호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also 역시 밑줄 또한.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이 나온다는 거지. 다시 위에 첫 번째 first에서 색깔, to 치고 두 번째 맛, also 치고 세 번째 뭐가 차이가 있죠? 이제 재배 지역이 다르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줄 보세요. That's because, this is because 밑줄. 이때 this 동그라미 줘보시고요. 이것이 뭐뭐 때문인데 이것이 뭘까? 이것. 재배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레몬은 오래됐고 라임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재배 지역이 많고 적고 다 앞에 재배지가 다르다에 대한 군더더기 정보들이라고. 그래서 이 글은 레몬과 라임의 차이점 딱 세 가지만 던졌죠. 맛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재배 지역이 다르다. 어떤 건지 알겠지? 이게 반대 대조의 시그널이다. 자, 이제 뒤로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실전 문제. 정답 때문에 고민은 할 수 있어요. 단어를 모르면 빈칸은 어렵다고 얘기했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었고 허스털의 뜻은 적대적인. decent는 gentle이에요. 우리말로 딱 영어로 gentle. decent는 동요가 gentle. 그래서 hostile 요거 잡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나머지 3, 4, 5는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필요한 자리였으니까 뭘 이용해서 however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 대조를 이용해서 논리의 방향이 바뀐다. difference 답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7번이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광고의 양면성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광고의 문제점이에요. 문제, 요게 왜 양면성이 아니고 문제점인가를 설명할 건데 펜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제가요 하나의 전개 방식을 추가시킬 건데 통념, 비판, 전개 방식이란 걸 설명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선택지 밑에 여백 있죠? 요 타이틀을 먼저 필기. 밑으로 내려오셔서 통념, 비판, 전개 방식 타이틀을 먼저 좀 써주시고 이제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은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펜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 통념이라는 말이 뭐죠?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 이게 통념이죠. 작가가 도입부에 통념을 던져줘요. 광고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들 통념을 던져주면서 이 통념에 대한 부정 또는 비판 이때 중요한 게 이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but 또는 yet 또는 however 이런 계열들 그리고 문장을 하나를 던져줍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은 이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문장에 대한 뭐가 이어집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보충, 부연. 이게 이어질 때 이 문장이 뭐가 된다?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자, 기계처럼 필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필기하세요. 밑에다가 통념 비판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다. 통념을 but, yet, however를 통해서 부정,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뒤로 이어나간다. 됐지? 도입부에서 집중해야 될 정보는 딱 하나였었어요. 광고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맞지? 네. 그런데 다음 문장에 뭐가 보이죠? but. 삼각형 묶으시고 요게 키워드죠? but 다음에 뭐가 키워드가 돼야 되지? 집중해야 될 정보. problem. 그럼 밑줄 가야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다음 문장으로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감춘다. 뭘 염두에 두고? 프로블럼을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라고. 됐니?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죠. 이게 치약 무슨 치약인지 알겠니? 주겸. 이게 주겸 치약이죠. 이걸 못 읽더라고요. 이걸 읽어버렸더니 이게 뭐야? 저겸? 곧다구로 해. 그냥 곧다구로. 템포로처럼 니들 영원히 못 듣는 얘기가 이거. 이 사람들이 진짜 저겸? 이거 아니거든요. 예. 이게 바로 통념 비판 전개 방식이다. 그래서 이 글은 양면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적인 개념을 강조하거나 마이너스를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 된다고. 다음 문제 8번. 여러분들 제목 문제잖아요. 8번 문제가요. 네. 선택지 먼저 읽으십니까 지금? 네. 또 아직도 지문부터 보나요? 요번에 우리 그 모의고사 봤죠? 네. 뜻하지 않게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군요. 떨어졌어. 넌 남으시고요. 예. 제가 안 보이면 내가 데리고 간 줄 아세요. 예. 어려웠어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들은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글답게 읽었는가? 아직 그게 다 연습이 안 됐는가?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보자. 저는 이 글을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fertilizing이라는 단어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지에서 적어도 요걸 얘기하려나 보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 이해되나요? 첫 번째 줄 보세요. heading into the winter. 이런 느낌이 싹박하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플랜트는 recommend가 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그런데 두 번째 줄에 but 삼각형 묶어보시고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다루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fertilizing은 플랜트한테는 recommend가 안 돼. 추천이 안 돼. 하지만 runs 밑줄. 얘는 exception 예외래요. 그러면서 should be fertilized 밑줄, in the fall 밑줄. 얘는 반드시 가을에 fertilize가 돼야 된대요. run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봤더니 for instance 밑줄. 예시가 남았죠. for example 끝에 있네요. 잠깐만,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건 모르면 하는 거지? 나열. 구체적인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그게 나열로서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예시든지. 무슨 말 알겠니? 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문제의 주제문은 두 번째 줄 법부터다라는 거죠. 이게 통념이죠. 플랜스는 아닌데 알겠니? 이거에 대한 부정, 전환, 런은 예외야. 런은 반드시 fall, 가을에 fertilized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을 탔다면은 답이 흔들릴 건 없어요. 이게 바로 통념 비판 전개 방식이라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패턴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다 보세요. 5번에 fertilizing 있죠? run 있죠? fall 있죠?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됐지? 네. run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이게 잔디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물은 가을에는 절대로 비료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head라는 게 ing를 붙여서 동사처럼 쓰인 거야. 원래 head가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 시점이죠? 겨울로 가는, 그러니까 가을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플랜트는 안 돼. 퍼틸라이즈 하면 안 돼. 하지만 잔디는 이때 줘야 된다는 거죠. 그감이 어떤 건지 알겠지? 퍼틸라이즈의 뜻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대 대조의 개념이고, 다시 교재 앞으로 오셔서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파트가 남겨져 있어요. Spatial Order, 공간 순서의 전개 방식을 정리할 겁니다. 있지? 앞으로 오셔서. 거기 보면은 엑서사이즈 문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1번 나열의 공간 개념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밑에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 밑에 반대 대조의 공간 개념 밑에도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 문제풀이 시작. 선택지 3번하고 5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 지우셔도 되고요. 3번, 5번. What you say, what you speak. 똑같은 개념이니까.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오케이. 예. 우리 9시에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